2013년 8월 29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얼굴 없는 사정당국 관계자가 흘려주는 말이 방송과 신문을 온통 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성이 결여된 이야기들이 태반이지만 이에 맞서는 통합진보당의 허위 날조라는 반박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진보당 중앙 당사에 대한 백색 테러가 저질러졌습니다. 자, 문 잡아. 나와. 5명 있어, 5명. 5명. 아니, 안 돼. 문 잡아.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들어와, 제 집어넣어, 이거. 그렇게 엮지 마라. 아니 좋게 해서 아무한테 그렇게 왜 눌러가지고 뭘 좋게 폭력 행위를 벌인 세 사람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당직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 부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 총으로 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 집회장에 권총을 차고 난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면 죽이러 왔다. 어르신들이고 처음에 웃으면서 그러시면 됩니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옆에 같이 동행한 분 상의를 거두니까 그 허리춤에 권총하고 탄창이 있었습니다. 탄알이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걸로 이제 쏴주기려고 왔다라고 하니 나중에 경찰에 이야기하기를 뭐 통진당인지 알면 죽이러 왔다는데 근데 이제 뭐 통진당이든 누구든 뭐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할 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는 민주당 측이 준비한 행사였는데요. 이 권총 난동을 벌인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행사장인 줄 알고 그랬답니다. 과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1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215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어젯밤 서울광장에서 정의당 주최로 대통령의 품격을 논하는 이색 토크쇼가 열렸는데요. 국민연사죠. 노회찬 전 의원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보수주의자 표창원 교수도 자리를 함께해서 대통령과 진정한 보수의 길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토크쇼의 오프닝은 노회찬 전 대표가 장식했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사과, 진상규명, 야당 대표와의 대화 요청 등에 대해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현 대표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국정원에게 도움받은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을 문제 삼아서 어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 원세훈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상식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몰랐던 일이다. 내가 안 시켰다. 이건 말은 맞아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됩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지만 과거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발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십 년 전에 국가기관이 정부가 제주도 양민들 학살했던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권력이 흔들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하는데요, 권력은 인정할 걸 인정하고 소통할 걸 소통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인정할 때 더욱 강해진다. 천호선 대표의 권력론에 덧붙여 표창원 교수는 인정할 때라야 품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인정의 품격론을 역설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고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의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국정원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안에서 이렇게 혼자 벗어나시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품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는 정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정원에 대한 셀프 개혁 주문인데요. 정부기관인 검찰 조사에 의해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으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셀프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앞으로 4년 반 내 임기 동안 국정원은 나에게 과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기 바란다 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국정원은 남재정 원장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 공공연하게 선거와 정치에 개입할 것입니다. 정의당 대표가 되고 난 뒤로 뒤가 싸늘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중앙정부의 어떤 유령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유신시대 비슷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국정원의 NLL 문건 공개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이를 대선 기간 동안 상대 후보 흔들기에 활용하는 등 깊이 관계돼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런 방구 사과나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점도 거론됐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가 당시에 어떤 자리에서 NLL 관련해서 발언됐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했던 요새는 남북 정상대화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췌해서 이미 선거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당시에 박근혜 캠프가, 그리고 혹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실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NLL 문제 가지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악용을 하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이 작심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정부 측이고, 자료를 급내받아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 측이기 때문에 양쪽에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기밀을 지키고 철저히 꽁꽁 감싸 안아야 할 국가정보원이 오히려 국가기밀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시각이 아니라 보수적 시각, 국익적 시각, 애국적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은 절대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의 회심의 일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모의죄 수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옮겨갔는데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총기 무장을 통한 내란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주의자로서 뭐 내란 음모 혐의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건 범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형법상에 보면 불능범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통진당의 의원들이 말로 총으로 무장해라 또는 뭐 전력을 뭐 어떻게 해라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인 의지와 고의와 계획성을 담보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앞뒤 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실행의 의지나 실행의 실제적인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그건 불능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기된
공개하나 뭔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공개된 것만 본다면, 기사에만 나온 거 본다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수사이고 그리고 발표다라는 것이 있고요. 노회찬 전 대표 역시 구체적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언론과 국민 모두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생존권 투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밝히는 게 국정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크는 마지막으로 이날의 주제인 보수의 품격과 대통령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정점을 치달았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전 진정한 품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이 얘기는 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품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저도의 추억이 뭡니까? 유신 정권의 추억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저도의 추억에서 깨어나야 한다. 저도의 추억을 버려라. 그래야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한민국 대표 보수 아이콘으로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는 표창원 교수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품격이라는 말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잡혀가요. 이게 도대체가 자유를 숭상하는 보수의 품격입니까? 대통령이라면, 특히 보수의 대표라면 자신을 향한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허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 사퇴해, 내려와 라는 국내 외침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마음속에는 분노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막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내몰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그 사람들은 보수에 자격이 없습니다. 품격 이전에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결코 고집장이가 아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잠시 멈춘 뒤 한반도에서는 단 한순간도 분단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분단을 기화로 군부 독재가 잇따라 집권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분단을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댓글로 38선을 긋다가 들켰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뜬금없이 금단의 서류 NLL을 들고 나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자 이번엔 간첩 사건보다 1000배는 더 큰 내란 모의 사건을 들고 나와서 다시금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분단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화는 언제쯤 허락될까요? 서혜성 교수의 3분 직설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정전 60주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아직 평화는 먼 것일까요? 3분 직설 오늘은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악의 시편. 이것은 악의 시편. 권력과 자본과 애국심이라는 마성이 쓰는 계기적 파열음과 폭발과 융기, 파괴에서 전쟁. 이것은 악마의 시편. 피를 머금어야만 윤기가 흐르는 오직 쇠로 된 너의 근육. 무기는 악기, 악의 악기. 대포는 관악기, 철조망은 현악기, 저 탱크는 타악기. 너의 콘서트홀은 대지, 국토, 그리고 인간의 땅. 강과 냇물, 꽃핀 들녘, 노루 한 마리
지뢰밭에 뛰놀고 있는 계곡 깊은 산과 비탈, 골목에서 흘러붙던 개와 채마밭 나비와 발밑 개미 새끼들까지도 청중으로 삼고 연주를 지휘하는 인자한 신사들은 흰머리칼 날리면서 광기 어린 애국심을 감기하게 섞어 투여할 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취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연주를 듣는다. 한반도에서는 60년째 연주 중인 무기들의 관현악 행진곡, 병사는 죽어 무명용사비 일부가 되지만 무기는 죽지 않고 전쟁기념관으로 간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밤에도 낮에도 아직 연주 중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21살이면 악기 연주법을 익혀야 한다. 너의 오른손 집게손가락 끝에 연주를 맡긴다. 너는 악의 시편에서 고작 토시 하나. 모든 방아쇠는 사신을 향할 뿐, 모든 방아쇠는 애인의 심장을 향할 뿐. 3분 식사되었습니다. 삼성 백혈병 피해자의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이 드디어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눈물 바다를 이뤘던 쫑파티 현장 함께 가보시죠. 한 해 차부터 27회까지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촬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배우 스태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까지 저희 진짜 예, 영화 잘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0여 명 스태프 배우들의 하나하나의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 행복이 아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느꼈을 그 나눔의 행복, 이제 국민들 모두가 극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후반부 작업 마쳤고 배급사만 정해지면 된답니다. 개봉까지 그런데 3억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anotherfarm.com으로 들어가시면 나눌 수 있습니다. 개봉은 올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섰어 계실 일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